당내에서는 이 정도 급의 파괴력 있는 논란은 아닙니다만 작게 술렁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봉에 안기령 부대변인을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최근 한 유튜브에서 재미로 한 발언이었겠습니다마는 차은우 보다는 이재명을 선택한 이 안기령 부대변인. 본질은 도봉에 연고도 없는 신인을 전략 공천한 배경이 논란이란 겁니다. 도봉구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적이 있을지 의문인 분이다. 도봉과 지역의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 민주당의 고참 당직자는 안 부대변인 기여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 같다. 당 내에서도 왜 안기령을 줬지? 라는 의구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도봉갑 전략공천. 이곳은 고 김근태 의원이 3선, 김근태 고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3선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이 도봉갑이라는 곳인데 도봉과 연관 없는 더군다나 전직 도봉구청장을 떨어뜨리면서 공천한 안기령 상근부 대변인을 두고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직 구청장이었던 이동진 전 구청장은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공천 방식의 결정에 속수무책이다 라고 무기력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은 선임 대변인님,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셨잖아요. 네. 이 도봉구의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미래에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놀랍죠. 예.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친명 공천 일색으로 갔는데 저는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 공천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마 안기령 부대변인이 지난 대선 한 50일 정도에 이제 다른 방송사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영입 아닌 영입처럼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으로 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까 민주당 고참 당직자 얘기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당에서 바닥에서부터 헌신했던 사람들은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저런 민주당의 좋은 지역에 서울에 그리고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 저렇게 낙하산처럼 갈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인 거는 너무 저곳은 자명하고요. 민주당에게 좋은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오랫동안 민주당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을 공천했다고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저렇게 하면 과연 공정해 보일까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지금 후보죠. 공정해 보이는지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도부에 잘 보여서 공천 받으면 누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이며 어두운 곳에서 당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냥 위에 잘 보이고 거기에서 이쁨 받아서 공천받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는 사무직 당직자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회가 봉쇄되는 거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금 청년들에게 하나의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경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 부대변인 반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청년을 떠나서 지역에서 준비하신 분은 허탈감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략 지역구의 시스템적인 것이고 상대성이 있는데 저는 이분 안기령 전략공천은 사실은 김재섭 비대위원이 시켰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이 도봉구에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방송 패널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상대성으로서 30대 그리고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이 또 방송 패널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30대 또 젊은 또 이제 차세대 미래 정치인으로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전략 지역구의 모범 사례인 것이고 만약에 상대가 좀 그렇지만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으면 아마 안기령
저분은 전략공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공천에 대해서 뭐 물론 연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국가, 지역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고 또 얼마나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고가 없더라도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연고가 없어도 많이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제 좀 뭐 인물 평가로 해내서 뭐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예능을 진짜 다큐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할 때 옆에 있는 개그맨이 윤석열 대통령은 요리할 때만 웃으시네요 했거든요. 이거는 공식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리할 때만 웃나요? 보통 부인하고 대화할 때도 웃고 부인 생각할 때도 웃잖아요. 그 정도를 뭐 근데 예. 허위 사실로 기소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렇듯이 차은우와 이재명 대표를 외모 평가에서 공천 줬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예. 주장하는 것도 안 맞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 안기령 공천을 두고 서재원 부대변인은 전략 공천의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효은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은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락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모범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좋아하네. 이것만 나간다. 아니, 민주당 화이팅. 우리는 하는.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대표의 코를 파주거나 아부만 하는 아부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됐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서재원 부대변인이 이제 전략 공천의 모범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민주당 공심위원이셨잖아요. 우리 서 부대변인 저거 시각이 너무 다르네요. 여러 측면에서. 이건요 코미디예요 일종의. 이 도봉가 유권자를 완전 무시한 그런 공천이다 볼 수밖에 없고 날벼락 공천이죠. 특히 그 도봉갑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면 이 안규령 씨가요 보도 프로그램에서 MC를 좀 했었어요. 근데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짧게 했었고 그 당시에도 편파 방송을 하는 걸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방송에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아까 그 예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예능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예능도 이제 정듣고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첨을 위한 한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저 안규령 씨가 공천 받았을 때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이 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 일부 대가 상근부대변인들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요 5년 10년 동안 엄청나게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어요. 방송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호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궤변론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벼락 치듯이 날벼락 치듯이 딱 차고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는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뭐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그 도봉갑 위원장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은요. 이전부터 엄청나게 지역구를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지에게는 그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찍 가서 많은 지역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비교가 되는데 단지 이게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유로 저런 사람을 내보내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아니한 생각으로 내보냈다. 아마 도봉갑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진정하게 비교를 하고 투표할 생각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예. 서재원 부대변인 반론 있습니까? 반론 근데 저도 저 돌아다닌다고 그냥 다 봤는데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 질문은 잘생긴 국민의힘 선택할래요? 아니면 못생긴 민주당 선택할 때
답을 안 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면 해당 행위입니다. 저렇게 따지면. 예, 그게 민주당을 못생겼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징계해야겠네, 징계. 잘생긴 국민의힘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못생긴 민주당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이다. 그러니까 저것을 만약에 정말 이재명 차면 누가 잘생겨? 차은우. 뭐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네. 이런 부분을 너무 이걸 차은우 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공천 주고 이게 정말 정치를 폄하하는 것이고 이원모 대통령 비서관은 진짜 강남이 지역구 본인이 신청했는데 험지 보내겠다 했는데 양지 용인시 갑에 연고도 없고 그걸 전략공천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로 그 본인들이 어떤 공천하는 방식에 비해서 안기령 저분은 2년 동안 방송한 게 아니고요.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당의 행사 모든 것들이 다 조율하고 열심히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본인의 능력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근 부대변인 1, 2년 했다고 해서 공천 줬다고 하면 전체 인생을 또 부정하고 능력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건 공식적인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걸 전체적으로 너무 인간 이하로 평가해버리면 저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에 일고 있는 논란입니다. 안기령 부대변인 본인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말씀해 특별한 연고는 없는데 관련된 내용은 차차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진학 때문에 20대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근처, 직장 근처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도봉갑이 제 일터라고 생각을 하고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왜 당이 나를 이곳에 공천했는지 차차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예능을 다큐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코를 파줬다라며 박찬대 최고위원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됐던 영상을 촬영한 매체에서는 이거 뭐 코딱지를 파준 게 아니다 라며 나름 반박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논란이 됐던 영상은 이건데요. 자, 이렇게 요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뭐 코를 파줬다, 혹은 뭐 코딱지를 떼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매체 쪽에선 코 속이 아니라 광 대표 주변이다. 그러네요. 코 속이 아니라 광 대표 주변입니다. 그래서 코를 파줬다라는 표현은 그 각도의 사이에서 나온 오류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광 대표 주변의 이물질. 그렇죠. 2년 전 제주 행사인데 설마 2년 전에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코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줬다라고 설마 볼 수 있겠습니까? 광 대표인 것 같은데 박성규 차관님께 이런 질문 드리기는 상당히 좀 민망하고 좀 좀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코 속이냐 광 대표냐라는 어떤 부위의 차이 혹은 이 영상의 어떤 각도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학적 오류가 과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논란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변인 차관께 드리는 게 아니라 KBS 기자 출신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도 좀 민망해하면서 답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 코를 후빈다는 건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코를 후비는 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사실 민망해서 잘 안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게 화제가 되는 거는 저분이 이른바 지금은 찐명으로 구분이 돼서 이번에 공천도 무난히 받았던 분이죠. 예. 그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는 것이 저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행태 자체가 너무 이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로 가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안기령 좀 전에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능이 다큐가 돼버렸어요. 어떤 순간에 본인이 공천을 받는 순간에 다큐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기령이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에 정말로 좋은 지역을 저렇게 받았지?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역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특출난 방송인도 아니었고 상금 부대변인은 뭐 저 부대변인 수도 없이 많은 게 정당의 현상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받았던 이유가 뭘까 하고 파고 파다 보니까는 저게 지금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공천 행태와 관련해서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저게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예능이냐 다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신문이에요. 거기에 책임 있는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법 리스크보다 또 테러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게 심각한 게 공천 리스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민주당이 꼭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의 이 영상에서 보면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이 아니라 광대뼈에 있는 이물질을 떼주는 영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거듭 다시 한번 사실관계 드립니다.